네, 이번 순서는 광주와 전남의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유현섭 상임이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이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 조사에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 교통약자는 약 29.7%에 달하는 1,54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이 바로 교통약자라는 건데요. 이 안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동행하는 동행자까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수치를 들으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광주광역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캐스터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동반 인원까지 계산하면 전 국민의 전체가 사실은 교통약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현실도 뭐 전국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약 999대의 버스와 약 8,200대의 법인 개인 택시 포함 8,200대의 택시가 있고요. 특별 교통수단이 한 200여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지금 있고요. 우리 광역시는 약 33%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가 올해 약 45대 정도의 저상버스를 추가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별 교통수단도 중차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또 바우처 택시도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저희 센터나 뭐 장애인 단체 그리고 도의철도 건설 본부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 점검을 좀 했는데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뭐 1호선 양동시장역은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뭐 광주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나 노선이 현저히 적은 수준인데 뭐 이런 것들 보완이 된다고는 하셨지만요. 그동안 사실 이런 것들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는데 장애인들의 의견이 그동안은 잘 반영이 안 됐었나 봐요. 저는 이제 행정이나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아쉬운 점은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좀 참여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광주도 많이 지금 계속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교통 약자 단체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들하고 광주시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협의가 됐던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광주시는 특별 교통수단을 늘리는데 조금 더 그동안에 집중을 해왔었고요. 향후는 저상버스까지도 이렇게 더 늘리는 것이 서로 확정이 되고 잘 되면 좀 더 우리 광주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권리 보장을 받아야 하는 이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광주광역시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1년 365일 24시간 밀착 케어하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센터가 생겨나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가정에 작은 쉼표가 생겨났는데요. 또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해서 수어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양성 중인 농아인 쉼터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2022년 3월 장애인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지체장애 29,267명, 청각장애 1,156명, 지적장애 7,345명을 포함한 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7만여 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광주 등록장애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청각장애인. 이곳은 시민청원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청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농아인 쉼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농아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소통이거든요. 근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각 구에 농아인 쉼터를 설립해서 농인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청각장애인의 수어 통역사는 겨우 40명 남짓인데요. 농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통역사 양성을 위한 수어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허선영 씨.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으로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안고 가야 하는 숙제는 많습니다. 틀린 시선 속에서 다름을 외치고 있는 그녀에게 이곳은 희망이자 행복이다. 자폐장애와 지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그중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약 7,0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 하면 정말 보이지 않게 도전적 행동이 그 개인에게 감당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실제 성인과 같은 삶이거든요. 근데 이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사회에서는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사회에서 소외된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이곳에선 개인에 맞춰 선생님과 1대1로 소통하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돕고 있습니다. 마트에 와서 이렇게 능숙하게 활동을 한다는 게 꽤 오래 걸렸거든요. 1년 이상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처럼 아무 일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전에는 여기서 옷을 벗으려고 하고 바로 이제 팬티를 사서 팬티를 바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활동을 하거나 음료수를 사기도 전에 항상 과자를 뜯거나 음료수를 먹거나 하는 행동들이 보였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어머니도 아들이 직접 장볼 목록을 적고 필요한 물건을 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센터에 맡긴 후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고 싶은 애하고 같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서 될까 이 정도로 저도 그때 너무 심했거든요. 마침 그 융합돌봄이 생겨서 제가 지금 현재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죠. 처음 떼어놓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있으면 그 앞에 한 일주일이 뭐예요. 계속 그 앞에서 나를 세다 오고 같이 울고 그랬었어요. 너무 많은 엄마 부모들이 저같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앞으로 더 우리 애들이 모든 애들 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가겠지만 차츰차츰 더 인원을 늘려가지고 같이 우리 애랑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편안한 행복한 날을 보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네. 장애인도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쉼표가 필요할 텐데요. 지역사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자체를 거부당하는 일도 많은데요. 때문에 최근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날 하루 전이었던 지난 19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내 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모두 가정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도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삭발식엔 광주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김용목 상임대표 그리고 실제로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동참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단체 삭발식을 진행을 했는데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가 들어서면서 24시간 지원 체계가 조금은 마련이 됐습니다. 센터 설립 이후에 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요점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약간 1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데요. 중증 발달 장애인을 둔 그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시 시장, 광주시 이런 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최중증 발달 지원 센터를 전국 최초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본인에게는 새로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족들에게는 쉼을 주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확산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직업의 안정성 문제, 또 여기에 그 본인이 입주했을 때 다른 복지 서비스하고 충돌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도 노력할 것이고 광주시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들과 협의해서 아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그런 수행하는 그런 센터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이런 센터들이나 쉼터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나요? 우리 시민들도 기억하고 계실 도가니라는 영화로 화제가 됐던 인하학교 부지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근데 광주시가 여기에 전국 최초로 완전 무장애 장애인 수련 시설을 짓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회관을 건축하게 되고요. 또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관을 이렇게 건립하게 되는데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그냥 행정 일방 통행식으로 이런 기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 TF를 통해서 다양한 장애계 의견도 수렴이 됐고 또 선진 사례들도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이 편하고 안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꼭 필요하고 또 이런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